그래프로 보는 10년간 분기별 재무제표 분석. 오늘은 위성 시스템 제작 및 판매를 주 업으로 하고 있는 세트랙-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트랙-I는 1999년 12월 29일에 창업이 되었고요. 그리고 2008년 6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세트랙-I의 로고를 보시는데요. 보시면 위성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회사로는 SIIS 그리고 SIA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고, SIIS는 위성 영상 판매 및 서비스업을 하고 있고, SIA는 인공지능 기반 위성 항공 영상 데이터 분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로는 박성동 이사 외에 특수관계인이 24.0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박성동 이사는 1967년생이고요. 67년생이기 때문에 창업을 할 당시에는 우리나라 나이로 33살의 나이였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의 길을 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홈페이지는 그림을 캡처했는데요. 세트리트 시스템, 위성 시스템, 그리고 지상체 시스템, 그리고 자회사가 하고 있는 이미징 서비스, 위성 이미지를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SIA가 하고 있는 위성 사진을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위성 사진을 분석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성 사업과 그리고 SIIS가 하는 일, 그리고 SIA가 하는 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위성 사업이 89.7%를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SIIS가 하는 위성 영상 판매 서비스 6.7%, SIA의 인공지능 기반 위성 항공영상 데이터 분석 사업이 3.6%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과 내수를 살펴보면 수출이 61%, 올 반기까지, 그리고 내수가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살짝 조금 살펴보면요. 위성체 사업, 여기서는 위성체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만들고 있는데, 국내 고객들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구소와 그리고 하나시스템, 대한항공 등의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아랍에미리트, 터키,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 스페인 등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정부 출연연구소와 대학이 주요 고객입니다. 그리고 위성을 다시 받아서 이렇게 하는 위성 지상체 분야에서는 국내 고객이 대부분이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등 정부산하연구소 및 기관, 그리고 하나시스템 등의 대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해외에도 지상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사의 위성 사업과 관련된 국내 고객은 대부분 정부기관 또는 대기업 집단으로 일단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사업의 안정성이 높고 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다. 실제로 사업 보고서들을 봐도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자회사인 SIIS의 위성 영상 판매 서비스 사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아리랑 3호, 5호, 그리고 3A호의 위성 영상 판매권을 획득을 하여서 다양한 종류의 위성 영상과 직수 신소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시장 경쟁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SIA가 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위성 항공 영상 데이터 분석 사업은 여러 국내외 군정부기관 또는 위성을 소유 및 운영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위성 영상 기반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SIA가 하고 IS가 하고 있는 위성 영상 판매는 그렇게 성장이 썩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실제로는 SIA가 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위성 항공 영상 데이터 분석 사업이 실제로 매 연도를 거듭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반기 실적이 전년 동기 실적을 넘어선 상태이고요. 그리고 위성 사업도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분기마다 조금씩의 편차를 가지고 들쭉날쭉합니다. 이것은 수주산업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매 분기마다 좀 큰 폭의 차이가 있고요. 특별히 계절성을 또 띠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래프가 2015년까지 좀 정체되어 있다가 2016년 이후부터는 전체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더불어서 영업이익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 2분기에 매출이 199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7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수주잔고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주잔고를 빨간색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수주잔고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주춤하다가 작년 2019년 들어서 한때 1750억까지 증가를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1458억입니다. 그리고 실제 분기별 매출액이 한 200억 전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앞으로 수주잔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물량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한번 수주를 하면 최근에 지난달도 수주 공시가 나왔었는데 수주를 한 것이 8월 28일 공시가 나왔는데 시작일이 8월 28일이고 종료일이 2027년 12월 30일입니다. 수주를 한 것이 실제로 매출이 발생을 하는 동안 적게는 1년, 많게는 7년 정도까지 걸리는 상호로 매출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주잔고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분산이 되어서 또 가는지 그리고 변화가 생기지 않는지는 계속 추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률, 영업이익 증감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많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니까 수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계절 성향을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2019년 이후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하다가 올 2분기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수익성 지표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PM, OPM, 그리고 판관 비율, MPM, ROE, ROA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GPM,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 자체도 큰 폭의 변화가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큰 폭의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 자체가 공산품처럼 일정하게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변형도 하고 또 원자재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실제로 총이익률에 따른 변화가 심한 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의 변화도 심하고요. 한편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두색 선그래프인 판관 비율의 흐름이 10% 15% 전후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10% 언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현재 10% 1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ROE는 현재 12.2%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ROE를 듀퐁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그리고 부채 비율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파란색 선그래프가 ROE인데요. 한때 4% 언더까지 갔다가 현재 12.2%까지 올라와 있고 이 부분이 매출액 순이익률이 증가를 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총자산 회전율, 매출 자체가 자산 대비 매출 자체가 많이 증가를 했고 아직도 뭐 크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79%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조금씩 증가를 하면서 실제로 이 회사는 순이익률이 증가를 했다기보다는 매출액과 그리고 부채 비율이 증가를 하면서 ROE가 증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이익률은 어느 정도 동일한 비율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워낙 한때 높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가 아주 적어 보입니다. 현재 자본이 670억이고요. 그리고 2020년 9월 3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1988억입니다. 그리고 부채 총계는 365억이고 부채가 조금 증가를 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뒤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PBR, PER, 그리고 PFCR,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한 시가총액 비율인데요. 앞에서 보셨겠지만 시가총액이 워낙 많이 증가를 했었고 한때 PBR이 7.4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서 2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최근 들어 주가가 오르면서 PBR이 3입니다. 그리고 ROE가 한때는 PER이 한때 100을 넘어갔던 상황에서 현재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25.2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PFCR이 현재 10 전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뒤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ROE가 한 12.2%를 보이는 회사가 PBR 3에 PER이 25.2면 결코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PFCR 부분에서는 한번 살펴볼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매수채권 회전일수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일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채권 회전일수를 보시면 현재 4일입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일수는 현재 26일입니다. 합치면 30일이죠. 그러니까 30일에 한 회전이 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회사 중에 이렇게 매출채권 회전일수가,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좋은 회사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출액이 많이 늘어났지만 재고자산 등도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매출채권 회전일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셨겠지만 대부분 매출이 정부 출연기관이나 정부, 그리고 해외 정부, 그리고 대학 이런 곳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회전일수가 상당히 좋은 것은 거의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매출이 발생하자마자 현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회사의 경쟁력이 좀 있다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 막대가 영업 현금 흐름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업 현금 흐름이 좋고, 매출채권 회전일수와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좋기 때문에 영업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 때 계약부 최저가 175억 있었는데, 이것은 수주를 하고 나서 바로 계약금을 15%를 바로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별로 나타낸 모습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최근 4분기 합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의 최근 4분기 합산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파란색 막대가 영업 현금 흐름인데요. 최근 들어서 2018년 이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보면 최근에 그 수주 공시들을 보면 특히 해외 부분에 해외 수주를 할 때 계약을 하자마자 성금을 15%나 뭐 30%, 많게는 70%까지 이렇게 수주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현금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현금 흐름이 좋고, 앞에서 살펴보셨겠지만 그래서 PFCR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PR과 영업이익에 비해서 영업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무형 자산 투자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평균 한 50억에서 1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영업 현금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PFCR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연두색 막대가 최근에 단기금융자산에 단기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금이 많이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간략하게 그래프로 살펴보았는데요. 회사가 하는 일이 상당히 핫하고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경쟁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높은 것이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회사의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수주를 할 때 선급금을 많이 받고 수주를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수주잔고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계속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트랙 AI에 대한 재무제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